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현문 미디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리처드 바크. 더 멀리 보기 위해 더 높이 날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성서가 된 갈매기의 꿈의 작가 리처드 바크는 1936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다. 롱비치 주립대학에 입학했으나 퇴학당한 뒤 공군에 입대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22살에 자유기고가가 되어 비행 잡지에 몇 편의 글을 썼다. 그러던 중 베를린의 위기로 공군에 재소집되어 프랑스에서 1년 동안 복무하기도 했다. 그 후 상업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며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거닐다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쓰기 시작한 작품 갈매기의 꿈은 18군데의 출판사들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미국 서부 해안의 젊은 세대들이 손으로 베껴 써가면서 이 작품을 돌려 읽기 시작했고 그것이 몇 해에 걸쳐 일반인들에게로 퍼져나갔다. 1970년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초판이 정식 출간된 뒤 5년 만에 미국에서만 70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었다. 성직자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의 죄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난했지만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판매를 앞질렀다. 불후의 명작이 된 이 작품을 통해 리처드 바크는 수백만 명의 의식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메시지는 의존보다는 자유를, 기존 질서의 순응보다는 진정한 삶을 향한 껍질 깨기를, 소수의 선택된 자만이 아닌 인간 모두가 위대한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깨달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리처드 바크의 다른 작품으로는 환상, 소울메이트, 하나 등이 있으며 최신작 폭풍 속의 구조, 천국을 나는 비행기,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을 발표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번에 다시 읽어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1장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었다. 새로운 태양이 부드러운 바다의 잔물결 위에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해변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서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먹이를 가득 던져주며 물고기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아침 먹이를 찾고 있던 갈매기 떼에게도 그 소식이 바로 전해졌고 그러자 수천 마리의 갈매기들이 몸을 던져 한 조각의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 그렇게 또 하루의 분주한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고기잡이 배와 해변 저 너머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혼자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m 상공에서 물과 휘달린 두 발을 구부려 몸에 바짝 붙이고 부리를 쳐든 채 두 날개를 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선회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선회는 곧 속도를 줄여 천천히 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바람이 그의 얼굴에서 속삭이며 불어올 때까지 바다가 그의 아래에서 고요히 누워있을 때까지 천천히 날았다. 그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느라 두 눈을 가늘게 뜨고 호흡을 멈추고 한 번 또 한 번 조금이라도 더 선회하려고 애를 썼다. 그 순간 깃털이 헝클어지며 그는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갈매기들은 알다시피 결코 비틀거리지 않으며
중심을 잃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법도 없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갈매기들에게는 수치이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몸이 떨리는 그 힘든 선회를 하기 위해 다시금 날개를 뻗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가 또다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는 결코 평범한 갈매기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곧 먹이를 찾아 해변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 무엇보다도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른 갈매기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의 부모조차도 조나단이 하루 종일 혼자서 외롭게 시도하며 수백 번이나 낮게 활강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는 자신이 수면에서부터 날개 길이의 반 정도 높이로 날 때는 왜 다른 때처럼 힘을 덜 들이고 좀 더 오래 공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갈매기들이 흔히 하듯 공중에서 날아내려와 발로 물을 튕기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체에 단단히 붙인 두 발이 수면에 닿으면서 길고도 일정한 자국을 남기며 착륙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미끄러지듯 해변에 착륙해서는 자기가 활강한 길이만큼 모래 위를 걸어 그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조나단의 부모는 그런 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몹시 당황했다. 왜 그러니, 조나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왜 넌 다른 갈매기들처럼 되는 게 그리도 힘든 거니? 저공비행 따윈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길 수 없어? 넌 왜 잘 먹지도 않니? 얘야, 넌 너무 말라서 뼈와 깃털뿐이야. 뼈와 깃털뿐이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전 다만 공중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전 단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내 말을 들어봐라, 조나단. 그의 아버지가 타이르듯 말했다. 겨울이 멀지 않았다. 고기잡이 하는 배들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수면에서 놀던 물고기들도 깊은 데서 헤엄칠 거야. 만일 네가 꼭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먹이를 구하는 법부터 배우거라. 물론 네가 원하는 비행 기술도 다 좋지만 나는 것만으론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너도 잘 알 거야. 네가 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먹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조나단은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그 후 며칠 동안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갈매기 떼와 더불어 선창가와 고기잡이 배 주위에서 꽥꽥거리고 다투면서 물고기와 빵 조각들 위로 재빨리 몸을 날렸다. 그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힘들게 획득한 멸치를 자기를 추격하는 굶주린 늙은 갈매기에게 일부러 떨어뜨려 주었다. 이런 시간을 모두 나는 연습을 하는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매기 조나단은 또다시 혼자 바다 먼 곳에서 배는 고프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배워야 할 과제는 속도였다. 일주일 동안의 연습 끝에 조나단은 가장 빠르게 나는 그 어떤 갈매기보다도 속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300m 상공에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파닥이며 파도를 향해 눈이 아찔할 정도로 급강하했다. 그 결과 갈매기들이 이처럼 강렬한 속도로 급강하를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급강하를 시작해 단 6초 만에 그는 시속 110km로 날고 있었는데 그 같은 속도는 날개를 위로 쳐들리게 해 금방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했지만 매번 고속에서는 균형을 잃었다. 먼저 300m 높이까지 날아오른다. 처음에는 전력을 다해 똑바로 수평으로 날다가 그런 다음 날개를 치면서 수직으로 급강하한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왼쪽 날개가 위로 젖혀지면서 속도를 잃고 그는 왼쪽으로 격렬하게 회전하곤 했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오른쪽 날개의 속도를 떨어뜨리면 불처럼 파닥이며 몸이 오른쪽으로 마구 공중제비를 돌면서 떨어져 내렸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날개가 위로 쳐들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0번을 시도했지만 10번 모두 시속 110km 이상으로 나는 순간 깃털이 엉망으로 휘감겨 버리고 결국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물을 뚝뚝 흘리며 마침내 그는 생각했다. 열쇠는 고속에서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시켜 두는 데 있었다. 그렇다. 시속 80km까지는 날개를 치더라도 그 이상이 되면 날개를 펼친 채 가만히 두는 것이다. 600m 높이에서 다시 시도해 보았다.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한 채 급강하를 하다가 시속 80km를 돌파하는 순간 날개를 완전히 펼친 채 고정시켰다. 엄청난 힘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해냈다. 10초 안에 시속 140km라는 눈부신 속도로 날 수가 있었다. 조나단은 갈매기의 세계에서 속도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한순간에 불과했다. 급강하 후 수명과 평행으로 날기 위해 날개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재난에 빠졌다. 시속 140km의 상태에서 그것은 흡사 다이너마이트의 폭발과 같은 충격이었다. 조나단 시걸은 공중 한가운데에서 폭발해 벽돌처럼 단단한 바닷속으로 강하게 처박히고 말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달빛을 받으며 바다 위를 흘러다니고 있었다. 찢어진 날개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러나 실패의 중압감이 더욱 무겁게 등을 내리눌렀다. 그는 마음이 약해져서 이대로 그 무게가 자신을 부드럽게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하고 바랬다. 그가 물에 잠겨 떠다니고 있을 때 낯설고 공허한 어떤 목소리가 그의 안에서 울려왔다. 어쩔 도리가 없다. 난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야. 난 나의 본성에 의해 한계를 지니고 있어. 만일 내가 나는 것에 대해 그토록 많은 걸 배우도록 태어났다면 난 머릿속에 바다지도를 갖고 있었을 거야. 만일 내가 더 빨리 날도록 태어났다면 매의 짧은 날개를 갖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물고기 대신 생쥐를 먹고 살았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옳아. 이 어리석음을 잊어야만 돼. 갈매기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련하고 능력의 한계를 지닌 한 마리 갈매기로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만족해야 돼. 목소리는 사라졌고 조나단은 그 말에 동의했다. 밤에 갈매기가 있을 곳은 해변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한 마리의 평범한 갈매기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것이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어두운 수면으로부터 간신히 날아올라 육지를 향해 날아갔다.
힘들이지 않고 낮게 나는 법을 배워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아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와의 자신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지금까지 배운 비행술도 잊어야 돼. 이제 나는 다른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이고 그들처럼 날아야만 해. 그리하여 갈매기 조나단은 고통스럽게 30m 상공으로 올라가 더 힘들게 날개를 퍼덕이며 해변을 향해 날아갔다. 갈매기 떼 중에 다만 평범한 한 마리의 갈매기가 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이제부터는 그를 배움으로 몰아붙인 그 강박적인 힘의 구속 따윈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도전도 실패도 없을 것이다. 또한 생각에서 해방된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해변 너머의 불빛들을 향해 어둠 속을 날아가는 것도. 어둠. 그 공허한 목소리가 경고하듯 날카롭게 울렸다.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조나단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말 기분 좋은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달빛과 불빛들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등대가 어둠 밤 속으로 작은 빗줄기를 던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평화롭고 고요했다. 내려가라. 갈매기는 결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 만일 네가 어둠 속을 날도록 창조되었다면 넌 올빼미의 눈을 가졌을 것이다. 네 머릿속에 바다지도를 갖고 있었을 거고 넌 매의 짧은 날개를 가졌을 것이다. 그곳. 한밤중 30m 상공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눈을 깜빡였다. 그의 고통, 그의 결심들은 사라져버렸다. 짧은 날개, 매의 짧은 날개. 이것이 해답이야. 아, 난 얼마나 어리석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날개야. 필요한 모든 것은 내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오직 날개 끝으로만 나는 거야. 짧은 날개. 그는 검은 바다 위 600m 상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실패나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날개를 몸체에 꽉 붙이고 오직 칼날처럼 좁고 굽은 날개 끝만을 바람 속에 펼친 채 수직으로 급강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괴물처럼 으르렁거리며 그의 머리에 부딪혀 왔다. 시속 110km, 140km, 190km. 속도는 점점 더 가속이 되어 갔다. 이제 시속 220km가 되니 날개의 긴장은 시속 110km로 날 때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날개 끝을 아주 조금만 틀어서도 쉽게 하강 속도를 늦춰서 달빛 아래 회색 대포알처럼 파도 속에 내리꽂히지 않을 수 있었다. 갈매기 조나단은 바람을 막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서 기쁨에 겨워 몸을 떨었다. 시속 220km. 그것도 훌륭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만일 600m가 아니라 1500m 높이에서 하강한다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가 될 것인가. 조금 전에 했던 맹세는 잊혀졌다. 그것은 세찬 바람결에 휩쓸려 사라져버렸다. 그렇다고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한 약속은 오직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는 갈매기들을 위한 것이다. 배움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자에겐 그런 약속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태양이 떠오를 무렵 갈매기 조나단은 다시금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1500m 높이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고기잡이 배들은 파란 수면 위에 박힌 작은 점에 불과했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날아드는 갈매기 떼도 자욱하게 맴도는
희미한 먼지 구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고 환희에 약간 몸을 떨면서 자신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 다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신의 앞날개를 꼭 껴안은 채 짧고 굽은 날개 끝만을 펼친 채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곧장 내리꽂혔다. 1200m 상공을 날 때쯤 그는 이미 한계 속도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바람이 단단한 소리에 벽이 되어 그의 얼굴을 때려 더 이상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시속 340km로 수직 낙하 비행을 하고 있었다. 만일 이 같은 속도에서 날개가 펼쳐진다면 자신의 몸뚱이가 수천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낙하를 감행했다. 그에게 있어 속도는 힘이었고 속도는 환희였으며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300m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그는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다. 날개 끝은 강한 바람 속에서 격렬하게 떨며 형체가 흐릿해지고 고기잡이 배와 갈매기 무리들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유성처럼 빠르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속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조차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른 갈매기와 충돌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 태양이 떠오른 직후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눈을 감은 채 바람이 날갯깃에 부딪혀 윙윙거리며 금속성 울음을 우는 가운데 시속 340km의 속도로 아침 먹이를 찾아다니는 갈매기떼 한가운데로 곧장 내리꽂혔다. 이번만은 운명을 주관하는 갈매기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를 보냈고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가 부리를 하늘로 향하고 수직으로 날아오를 때쯤 그는 아직도 시속 250km로 맹렬히 날고 있었다.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날개를 다시 폈을 때 고기잡이 배는 1200m 아래의 바다 위에 한 조각 빵 부스러기처럼 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승리감 그 자체였다. 한계 속도, 시속 340km로 나는 갈매기.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고 갈매기 떼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시금 자신의 외로운 연습장으로 날아가 2400m 상공에서 급강하를 시도하기 위해 날개를 접으면서 조나단은 당장에 회전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단 하나의 날개 끝 깃털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속도에서 매우 유연하고 완벽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 그는 그 같은 속도에서 하나 이상의 깃털을 움직이면 몸이 총알처럼 핑핑 돌게 된다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조나단은 지상의 어떤 갈매기보다도 먼저 고개 비행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날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잡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가 저문 뒤에도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했다. 그는 공중회전, 저속회전, 바람개비 돌기, 몸을 뒤집으며 회전하기, 순간 방향 바꾸기, 회전하며 낙하하기 등을 터득했다. 조나단 시걸이 해변의 갈매기 떼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밤 깊은 시간이었다. 그는 머리가 어지럽고 몹시 피곤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에 넘쳐 둥글게 원을 그리며 착륙을 하면서 땅에 닿기 직전에는 한 바퀴 공중회전을 했다. 다른 갈매기들이 그의 한계 돌파에 대해 듣는다면 모두들 기뻐서 날뛸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게 되었는가. 하찮은 먹이를 얻기 위해 끝없이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가는 대신 삶의 이유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이 탁월하고 지성적이며 뛰어난 재능을 지닌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희망으로 빛나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조나단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갈매기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모여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사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한가운데로 나와서라. 연장자 갈매기의 목소리가 의식을 행할 때처럼 형식적으로 울려 퍼졌다. 갈매기 사회에서 한가운데 나와 선다는 것은 오직 중대한 잘못 또는 크나큰 명예를 의미했다. 명예롭게 한가운데 서는 것은 갈매기들의 최고 지도자를 임명할 때의 방식이었다. 조나단은 생각했다. 오늘 아침 먹이를 찾으러 나왔을 때 그들은 나의 한계 돌파를 목격했겠지. 하지만 난 명예 같은 건 바라지 않아. 지도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 난 오직 내가 발견한 것을 나눠주고 싶을 뿐이야. 우리 모두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어. 조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연장자 갈매기가 말했다. 한가운데로 나와 그대의 동료 갈매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명예롭지 못한 심판을 받으라. 조나단은 마치 널빤지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깃털이 축 늘어지고 귓속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판을 받기 위해 가운데로 나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놀라운 한계 돌파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인가? 그들은 틀렸어. 그들은 잘못된 거야.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행동을 하여 근엄한 목소리가 선고문을 낭독하듯 말했다. 그대는 갈매기족의 존엄성과 전통을 파괴하였으며 명예롭지 못한 일로 한가운데 나와선다는 것은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되어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 고독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어느 날엔가 그대는 무책임한 행동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삶은 미지의 것이며 또한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 이 세상에 던져졌으며 가능한 한 오래 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한 마리의 갈매기도 이 부족회의의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다. 조나단의 목소리만이 높게 울려 퍼졌다. 무책임이라니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는 크게 외쳤다. 삶의 의미와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갈매기들은 모두 돌이 되어버린 듯 했다. 형제관계는 이제 깨어졌다. 갈매기들은 다 함께 선언했다. 그리고는 일제히 엄숙하게 귀를 막으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후의 날들을 조나단 시걸은 혼자서 외롭게 지냈다. 하지만 그는 멀리 떨어진 절벽 그 너머로 날아갔다. 그의 유일한 슬픔은 고독이 아니었다.
다른 갈매기들이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눈부신 비상의 기쁨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그들은 눈을 열고 보기를 거부했다. 그는 날마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유선령의 고속 낙하로 바다 밑 30m 깊이에서 떼지어 헤엄쳐 다니는 드물고 싱싱한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생존을 위해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던져주는 상한 빵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공중에서 잠자는 법을 터득했으며 밤에 앞바다로 향하는 바람을 가로질러 방향을 조종하는 법, 해뜰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160km를 따는 법을 배웠다. 육체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적 통제력을 갖고서 조나단은 짙은 바다 안개를 뚫고 날았으며 그 너머의 눈부시게 맑은 하늘로 과감히 홀로 날아올랐다. 다른 모든 갈매기들이 안개와 비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땅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시각에도 그는 높은 바람을 타고 해안에서 멀리 들어간 내륙까지 날아갈 줄도 알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맛있는 곤충들을 잡아먹는 법도 터득했다. 한때 그가 갈매기 전체를 위해 소망했던 것을 이제 그는 그 자신만을 위해 획득했다. 그는 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조나단 시걸은 지루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갈매기의 삶을 그토록 짧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에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참으로 길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조나단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늘을 홀로 평화롭게 날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날개 양쪽에 나타난 두 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순결했으며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광채는 드높은 밤하늘에서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멋진 것은 그들의 나는 기술이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조나단으로부터 정확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조나단은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지금까지 어떤 갈매기도 통과한 적이 없는 시험을. 그는 자신이 두 날개를 틀어 시속 1.6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날았다. 두 마리의 빛나는 새들은 그와 더불어 속도를 늦추면서 조금도 자세와 위치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천천히 그를 뒤따랐다. 그들도 천천히 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조나단은 날개를 접고 몸을 좌우로 흔든 다음 시속 300km의 속도로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형태로 줄을 내리긋듯 그와 더불어 하강했다. 마침내 그는 같은 속도로 곧장 날아서 길게 수직으로 서행 회전을 시도했다. 두 마리의 다른 갈매기도 미소를 지으며 그와 더불어 회전했다. 조나단은 수평 비행을 회복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한 다음 입을 열었다. 훌륭한데요? 그는 말했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린 너와 같은 갈매기야, 조나단. 우린 너의 형제들이야. 그 말은 힘있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너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겐 집이 없어요. 다른 갈매기 무리와도 떨어졌고 난 추방당한 갈매기예요. 게다가 우린 지금 거대한 산바람 꼭대기에서 날고 있어요. 불과 몇백 미터 높이밖에는
이 낡은 몸뚱이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나단, 넌 할 수 있어. 넌 배웠기 때문이야. 한 가지 과정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가 온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그 순간 불현듯 갈매기 조나단의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밝은 빛이 빛났다. 그들이 옳았다. 그는 보다 높이 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그가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저 장엄한 은빛 대지를 향해. 난 준비됐어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별처럼 빛나는 두 마리 갈매기와 함께 높이 날아올라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